자, 오늘도 왔습니다. AP 4회. 요새 내신 AP 좀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그럼 이거 내신 AP 얇은 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네, 상위권을 노린다면 내신 AP 필수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근거와 교수의 관계. 답은 뭐 3이죠. 2번. 요거 은근히 뭐지? 싶을 수 있는데 다행이죠. 그래도 요거를 전체 제곱하시면은 요거랑 요거 나오는 것 같아요. 자,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c를 제곱해 볼까? 제곱하시면은 4a 제곱 플러스 9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죠. 여기에 둘씩 곱해서 2배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ac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bc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게 32죠. 요거는 2로 묶으면은 위에 식에 나온 거에 2배니까 마이너스 4죠. 여기 28이네. 제곱한 게 28이니까 안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뿔마 2루트 7인데 절대값을 구하는 거죠. 답은 2루트 7입니다. 한번 곱셈 공식 한번 쓰면은 풀리는 거였어요. 다음. 자, 나눗셈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하는 과정이다. 먼저 요게 0이 되는 값을 가져와야죠. 3분의 1. a는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3 내려오시고 b는 3 곱하면 1 내리면 c가 마이너스 6이겠네요. 곱하면 마이너스 2 내리면 d가 3이고 곱하면 1 내리면 2가 3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냥 해본 건데 그러면은 답은 다 곱하니까 뭐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이 문제 조금 조심까지는 아니고 알아놔야 될 게 있는데 별표 하나 칠게요. 우리가 지금 조립제법을 이용하시면은 검산식을 써보시면 요거는 지금 a가 3분의 1이에요. 이걸로 조립제법을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조립제법은 최고차 함계수가 1짜리 1차식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3분의 1로 나눈 거고 몫이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3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3x-1 이 친구로 나눴을 때가 궁금하다면은 여기 있는 3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하여 얘가 3x-1 되고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자, 요걸 이해하셔야 돼. 몫이 얘라는 거. 나머지는 3 그대로입니다. 물론 뭐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으나 알고 계세요. 그 다음 2차 함수 x축과 만난다 그랬으니까 는 0 요거의 실근이 마이너스 3과 b인 거죠. 이실교역이죠. 이차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다. x좌표다 나와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두 실근이 재니까 둘이 한번 더해 보시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 2네요. 즉 b는 1이고요. 곱해 보시면은 b가 1이니까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3이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a는 9가 나오네요. 더하면 10.
좋습니다. 다음 중 허근을 갖는다. 요거는 판별식만 쓰면 되죠. 근데 물론 1번은 그냥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것도 없어요. 요거는 실근 0과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아니고요. 2번의 판별식은 5의 제곱에서 8을 빼니까 0보다 크죠?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얘는 짝수 판별식이 되는데 9 빼기 6이라 얘도 양수죠? 얘는 어때요? 7, 7, 49에서 4ac니까 48을 빼는 거죠. 아, 요거는 양수입니다. 아직은. 답 5번이겠네. 짝수 판별식이니까 4, 4, 16에서 ac를 빼니까 음수네요. 쉬운 문제죠, 그냥. 넘어갈게요. 자, 6번입니다.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3이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를 미안합니다. 이거 전개해야 됩니다. 전개해서 다시 어떤 다항식이었는지 맞춘 다음에 요거를 다시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답은 5번인데 계산해 보세요. 넘기지 말고.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 또 중요하니까. 자, 7번 갈게요. 이거 복소평면 문제죠? 7번. 일단 요거 얼마예요? 계산해 보시면 요거 마이너스 i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7번은 문제를 바꿀게요. 마이너스 i의 n승 더하기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죠. 요거의 n승 더하면 2가 돼야 됩니다. 좋아. 빨리 원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마이너스 i는 여기잖아. 그죠? 0,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i고요. 그 다음 저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는 30도죠? 30도? 여기죠? 여기가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에요. 이 정도는 복소평면 바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xy 좌표가 여기 루트 3 대 1이기 때문에 루트 3 대 1의 비율이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30도구나. 자, 봅시다. 각각 다시 1로 돌아오려면은 주기가 몇 도야, 이게? 몇이야? 30도가 한 번이니까 이게 다시 뺑 돌아서 오려면 주기가 12번이죠? 12번. 이 친구는 4번 돌면 돌아오니까 주기가 4예요. 즉, 같이 더해서 2가 되려면은 이 둘 다 1이어야 돼요. 그죠? 그럼 같이 요 1,0으로 돌아오려면 주기의 최소 공배수니까 4와 12의 최소 공배수죠? 답은 12네요. 최소값은 12입니다. 이 정도 이제 풀 수 있겠죠? 원 그래서 뭐 얼마나 어려운 걸 해봤는데 우리가 포커스원에서요. 잘했습니다. 8번 한번 별표 치세요. 요게 또 은근히 잘 못해. 식을 못 바꿔. 잘 해볼게요. 혹시 요거 기억나요? 여기다가 2배 하고
2 나눈 거. 그럼 똑같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럼 뭐가 되냐? 저렇게 하시면은 2분의 2를 좀 전개를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전개할 때 2a제곱이잖아. 그거를 내가 a제곱을 2개로 쓸게요. 이렇게. 괜찮죠? 마찬가지 2b제곱이라 쓰지 말고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b제곱 완전 제곱식이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요. 마찬가지로 하시면 b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2bc니까 마지막은 c 플러스 a의 제곱이에요. 자, 이거 구하면 되는데 다시 2분의 a 마이너스 b 6이죠? 36 b 플러스 c 2죠? 4. 자, c 플러스 a가 얼마냐? 여기서 c 플러스 a를 구하면은 둘이 더하세요. 그러면 b가 지워지면서 c 플러스 a는 8 나옵니다. 8, 8, 64입니다. 좋습니다. 답은 104의 절반이니까 52네요. 자, 요 문제 요거 언제 이런 걸 비슷한 거 해봤냐면 우리가 요거 해봤어요. 기억나시죠? 무슨 공식이 있었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공식이 2분의 1 묶어서 a 마이너스 b제곱 b 마이너스 c제곱 c 마이너스 a제곱이라 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을 좀 활용한 문제입니다. 활용. 몇 개 좀 부호 좀 바꿔놨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2배 한 다음에 2 나누면 똑같으니까. 좋습니다. 9번. 뭐 쉬운 켤레복소수 문제인데 포커스온이 있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요거 보이는 순간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그럼 알파는 뭔데? 알파가 그럼 알파바 분의 5죠. 약분하면 되잖아. 그죠? 베타는 베타바 분의 5죠. 그럼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i라며. 맞죠? 근데 바꿔 써볼게요. 알파 대신에 알파바 분의 5 베타 대신에 베타바 분의 5 더하면 i라는 거죠. 이거 5는 밖으로 묶어준 다음에 알파바 베타바로 통분을 해주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거든요. 이게 i네요. 그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i이기 때문에 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는 i의 켤레죠. 마이너스 i겠죠? 그러면 i 약분하면은 이게 지워지면서 1 되고요. 알파바 베타바를 곱하면 알파바 베타바는 마이너스 5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 켤레를 취하면은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요거에다 켤레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5의 켤레인데 실수는 켤레 해봐야 변하지 않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5예요. 네. 어때요? 복소수 계산 좀 잘 할 수 있겠나 이제? 켤레 가지고 좀 잘 좀 써야 되거든요. 이걸.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10번도 뭐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두 근의 b를 줬으니까 하나를 알파나 두면은 하나를 3알파로 하세요. 그럼 1대 3이잖아. 그죠? 다 했어요. 둘이 더해. 더하시면 4알파가 2k 플러스 2인 거죠? 약분하시면 k 플러스 2는 2알파다. 곱해봐. 두 근을 곱하면 3알파 제곱은 두 근의 곱은 6k죠? 약분하시면 알파 제곱은 2k가 나오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여기다가 k 대신에 그러니까 k를 2분의 알파 제곱으로 본 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요. 연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대입해서. 따라서 2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2가 2알파잖아. 그죠? 양변에 2를 곱해서 넘겨 정리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는 0이죠? 어이쿠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럼 알파가 2네요. 그러면 대입하시면은 k도 2네요. 쉽죠? 이 정도는 좀 할만하지 않나요 이제? 그죠? 다음 11번 활용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같이 볼까요? 자, 우리가 바로 요거 한번 써놔. 이렇게 활용을 할 때는 이차함수에서 그림으로 활용을 시키면은 그림 활용 문제 우리가 원점과 x, y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지면을 x축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가로등을 y축으로 봅니다. 그럼 만나는 요점이 있을 텐데 점 A가 원점인 거예요, 지금. 0,0 이렇게 보시면은 식을 쓰기가 정말 쉬워요. 2차 함수 요거 식을 한번 써볼 텐데 얘가 지금 x축과 만나는 곳이 0과 6이죠? 거리가 6이니까 우리가 요 2차 함수의 식을 fx라 하면은 지금 최고치 한계수는 모르거든요. 뭔지. 근데 x축과 만나는 교점이 0과 6이니까 실근이죠. 0과 6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함수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맞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보시면 지금 요 최고점 높이가 얘가 지금 9라고 했거든요. 9. 그러면 최고점 높이는 여기 x쪽 좌표가 뭐예요? 2차 함수는 요 완전 대칭이어야 되니까 0과 6의 중점이겠죠? 그러니까 축이 3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했을 때 9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9k가 9예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fx를 좀 전개해주면 요 식이 뭐였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였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괜찮죠? 두 근으로 함수를 빨리 쓴 다음에 최고차항만 맞췄어요. 점 하나 대입해가지고 많이 쓰는 방법이고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은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이 있어요. 여기 직선이 있는데 직선의 y절편이 0,16입니다. 높이가 16이니까 즉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말할 것 같으면
기울기는 뭔지 몰라. m이라고 할게요. 근데 y절편이 16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이제 풀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차함수의 그래프, 이차함수와 방금 구해놨죠? 지금 접하고 있는 직선이 있어요. 같다고 둡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m-6x 더하기 16는 0이죠. 이실교획인데 여기서 이실교획인데 보시면 지금 접점이 접선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접점 교점이 오직 하나. 접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실근이 하나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두 개인데 서로 같은 실근인 거네요. 중근이라 하자. 그냥 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중근이네요. 중근이니까 완전 제곱식이겠죠? 아니면 뭐 판별식 0이거나. 제가 이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이 가운데 숫자가 뭐가 돼야 되나요? 여기 풀마 8이죠? 그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상수항 16 때문에 그래요. 즉 m은 6 넘기면은 14거나 마이너스 2랍니다. 됐죠? 둘 중에 뭐냐면 지금 기울기가 지금 보셨을 때 지금 이렇게 내려가죠, 직선이.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여야 돼요, 음수. 음수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하여 다 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뭘 구하는 거냐면은 보세요. 자, 문제가 이차함수와 직선이 접하는 이 점 P가 있는데 P의 높이를 구해야 돼요. 이 H가 답이야. 높이. 그러니까 우리는 점 P를 직접 구한 다음에 x, y겠죠. y좌표를 직접 구해야 돼요. y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x는 실근이니까 다시 여기다가 요 m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그럼 방정식이 완성되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게 얘가 되고, 따라서 점 P의 x좌표는 이실교액이니까 4인 걸 알게 됐어요. 4, 끝났습니다. 이제 뭐 이차함수나 직선이나 아무데나 4를 집어넣으면 답이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24라서 8이에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은근 또 어렵죠? 그죠? 활용 문제는 먼저 원점과 축을 설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식을 쓰시고 점을 대입해서 최고차항까지 완벽하게 구하는 거, 요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직선을 설정한 다음에 같다고 놓고 접하니까 이실교액,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든 판별식이든 보세요. m 값은 음수니까 꼭 생각하시고, 마지막 직접 대입해서 근을 찾은 다음에 점 P를
4컴마인 걸 구한 다음에 4를 대입하시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12번입니다. 네, 해볼게요. 12번. 12번 별표 하나 치세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 잘 따라오세요. 해보자. 먼저 다항식이 있는데 이거 먼저 인수분해 해야 돼요. 첫 번째 인수분해. 그러니까 즉 제가 조립제법을 할 건데 조립제법 A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요. 됩니다. 그래도 돼요. 힌트를 보시면은 힌트를 주자면 X에 뭔가 넣어가지고 전개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A가 지워져야 되거든요. 양쪽에. A가 지워져야 돼. 뭘 넣어야 지워질까? 마이너스 3인 거가 유력한 게 보이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이쪽은 9A고 얘가 마이너스 9A라 지워지는 거 보이죠? 문제를 그렇게 내놨어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숫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으로 스타트합니다. 조립제법 가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3 이걸 내리면은 6이 나오고 마이너스 18, 0 딱 나오죠. 좋습니다. 자, 이걸로 검산식을 한번 써보시면은 써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봐봐. 요 다항식이 개수가 모두 정수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보시면 얘 이미 나왔잖아. 그죠? 오케이. 요게 또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될까? 봐봐. 최고치 한계수가 2기 때문에 이런 식이겠죠? 2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요런 꼴로 나와야 돼요. 인수분해가. 단 알파 베타는 정수겠죠? 모든 개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저 꼴을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별표 하나 쳤어요. 최고치 한계수를 맞춰야 돼. 다시 전개하시면 2x제곱 나오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전개를 합니다. 실제로. 다시 전개를 해서 그럼 알파 플러스 2베타 나오고요. 알파 베타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2베타가 보시다시피 A-4가 나와야 되고요. 알파 베타의 곱이 6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시죠?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 이제 괜찮지 않나요? 보시면 어차피 알파 베타가 정수기 때문에 두 정수를 곱해서 6이 되는 건 몇 개 없어요. 그죠? 뭐 있을까? 약수들이지, 약수들. 1과 6, 2와 3, 3과 2, 6과 1. 근데 음수도 있어요. 음수를 생각 안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마다의 a 값이 있을 거 아니야. a는 지금 요 식에서 4 넘기시면은 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4죠. 여기다 대입해서 a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구해볼게요. 1과 6을 집어넣으시면은 12, 17 나옵니다. 여기는 12가 나오고요. 11, 얘도 12, 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네요. 좋습니다. 모든 a 값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중복되는 건 없는 거 빼고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양수끼리 한번 더해볼까요? 23, 40 나오고요. 음수끼리 더하시면 마이너스 16 나옵니다. 다 더하시면 24죠. 이 정도예요. 그 정도 아니죠? 그죠? 그냥 인수분해 한번 조립제법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죠? 해놓고 보니 요게 이제 요 인수분해 된다면 요런 꼴로 된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근과계수 비슷하게 식을 설정한 다음에 풀어야 돼요. 그 다음은 살짝 표를 그려서 정수끼리의 곱이니까 3번은 표 그려서 푸셔야 됩니다. 또 재밌는 문제죠, 그죠? 뭐가 재밌겠냐마는 그죠? 좋습니다. 자, 13번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미안한데 일단은 인수분해는 해놨어요. 제가 스피드하게. 저게 인수분해 이렇게 됩니다. 4차식 말하는 거야 이거. 해보세요 알아서. 여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와. 아시겠죠? 인수분해 하면은 꽤 쉬워요. 이거는 봐봐. 지금 fx랑 gx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두 2차식이에요. 근데 곱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이 중에 fx랑 gx랑 두 개씩 가져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곱해서 4개의 요거 나왔으니까 fg가 두 개씩 가져간다 이거예요. 근데 가번을 보시면은 봐봐. 가번 x-a가 요 fx-gx라는 식의 인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a 넣으면 0 나와야 되죠? 인수 정리 때문에. fa, ga가 0이다 요거예요. 나번을 보시면 마찬가지야. fa 더하기 ga도 0이어야 돼요. 맞죠? 봐라. 둘이 더해서 0 나오면은 여기서 하나 넘기면 ga가 마이너스 fa잖아. 넘기면 그죠? 근데 ga 자리에 마이너스 fa를 집어넣으면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마이너스 fa 제곱한 게 0이어야 돼요. 즉 간단하게 말해서 곱해서 0이고 더해서 0이면은 그냥 0밖에 없어요. 둘 다. 따라서 fa도 0이어야 되고 ga도 0이어야 돼요. 그러한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통근 A가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 즉 FA랑 GA는 같이 같은 근을 가져야 되니까 요거 하나씩 가져야 되죠. 그죠? 한 개씩. 그 다음 나머지 하나씩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알아서 가져가시겠지. 그죠? 다 했습니다. 따라서 fx는 x-3을 가져갔다 할까요? x 플러스 2는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gx는 이렇게 써지겠죠?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를 넣고 더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넣고 더하시면은 f-1 더하기 g-1은 g-1은 어차피 0이고 f-1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풀고 끝나는 거예요. 은근 쉽죠? 요거는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진 않아. 필요해. 첫 번째 그냥 인수분해 좀 해놓으세요. 조립제법 1번. 그 다음에 조건 때문에 2차식인데 곱해서 저게 나왔으니까 둘씩 가져가는 건데 최고치 한계수까지 1이니까. 근데 보시면은 가번 나번 조건을 요거를 이용하는 게 두 번째. 요게 그나마 좀 어렵다. 요게 두 번째. 결국은 FA랑 GA랑 양쪽 다 0이라 공통근이 존재한다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공통근 존재하는 걸 알아차려야 x 플러스 2를 한 개씩 가져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14번인데 요거 복소평면으로 풀겠죠? 봅시다. 먼저 보자마자 바꿔놔야지. 요거 실수하시면 뭐예요? 4분의 2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니까 요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 바로 원을 그려보죠. 이거 어디 찍혀? 점으로 대응하시면 요게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니까 60도죠? 여기죠? (2분의 1, 2분의 루트 3) 요게 Z인 겁니다. 지금 복소수 Z를 구했어요. 금방 풀겠죠 이제? 돌려봐. 한 번부터 8번까지 돌리는 거야. 갑니다. 한 번 돌렸을 때 여기야. 번호를 쓸까? 한 번 돌리면 여기. 두 번은 60도만큼 더 돌리죠. 그럼 여기죠? 두 번. 그러니까 120도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다음 180도가 3번. 그 다음 240도가 4번. 미리 좀 해놓을게요. 240도가 4번 돌렸을 때고 5번 돌리면 여기, 6번 돌리면 돌아오네요. 60도니까 당연하죠. 따라서 주기가 6이네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가는 거야. 7번 돌린 건 1번과 똑같습니다. 8번은 2번이고요. 똑같습니다. 그만해. 이제 다 더해버릴 거야. 다 더하시면 뭐냐, 요거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포커스온에서 했는데 반대 방향의 복소수는 더하면 0이다. 그렇죠. XY 좌표가 반대니까 싹 다. 즉, 다 더했을 때 1번과 4번이 지워져요. 2번, 5번 지워져요. 3번, 6번 지워집니다. 즉, 7번, 8번만 남는데 7번 좌표는 구했고요. 8번 좌표는 X축만, 7번과 X좌표만 반대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인데 따라서 이 친구는 다 지워지고 7번과 8번만 남아서 좌표끼리 더하는 거 우리 기억했죠? 더하시면은 0, 루트 3 나옵니다. 다시 이걸 복소수로 보시면 루트 3i죠?
이렇게 풀고 끝내는 겁니다. 여섯 개의 복소수가 싹 다 지워져요. 마지막 두 개만 계산하면 됩니다. 많이 왔어요. 자, 15번인데요. 뭐 중요하죠? 하나 칠까요? 자, 볼게요. 도형 문제죠. 도형은 무조건 뭐야? 미지수 설정이죠. 그걸 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다. 1번입니다. 어딜 x로 놓는 건 내 마음인데, 봐봐. 정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EFGH니까 요 안쪽에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이걸 x로 잡나? 한 변이니까 넓이를 구할 때 x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걸 x로 잡으시면은 시작을 못해. 8부터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그나마 미지수를 어디다 두냐가 어려워가지고 15번인데 이쪽을 x로 할게요. 여기를 가보죠. 그럼 여기는 8-x겠죠? 그죠? 여긴 다시 x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모든 변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같은 각도잖아 다. 여기가 동그라미면은 x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x 더하면 90도니까 여기 x고 동그라미고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모든 게 합동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돌고 돌아오셔서 돌고 돌 것까지도 없다. 그냥 여기서 끝나네. 그러니까 요게 8-x면 요게 x인 거죠. 그냥 요게 끝났어. 그럼 봐봐. 제가 한 변의 길이를 요걸 써보시면 뭐가 돼요? 한 변의 길이 피타고라스죠. 루트 x제곱 더하기 8-x의 제곱인 거죠. 요겁니다. 즉 루트 안에 식, 루트 안에 x제곱 플러스 8-x의 제곱, 요것이 최소가 되면 그때 안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이 최소라서 넓이도 최소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보자. 그럼 요게 x에 대한 2차 함수니까 fx라고 두고 전개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다 했죠. 그리신 다음에 축이 얼마야? 축은 4죠? 또 축의 방정식 공식 기억하세요. 꼭지점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d인데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곧 축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 기억하세요. 대입해 보시면 4가 됩니다. 그럼 4일 때 최소니까 4를 집어넣어. 바로 32가 나오네요. 즉, 요 값의 최소값은 32예요. 그러면 요게 한 변의 길이가 요게 가장 작을 때가 루트 30이라는 거죠. 넓이는 다시 그걸 제곱해야 되니까 그냥 32가 답입니다.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끝난 거예요 이미. 요 정도인데 안 어렵죠. 그렇게 x만 설정한 다음에 2차 함수로 만들어서 푸는 거라서 해보세요. 요거는 뭐가 중요해? 문자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난 이게 중요한데, 이게 꼭지점을 바로 쓸 수 있냐, 축의 방정식, 그 축의 공식을 기억하고 있니?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물론 1번은 도형이라 미지수 설정이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단답형 다시 쉬워졌어요. 징검다리죠? 징검다리 쓰세요. 제곱의 합까지만 구해줄게요. 제곱의 합은 4, 4, 16에 2 빼니까 14예요. 숫자만 적어줄게요. 이거 중요한 거 있는데 xy가 1번입니다. 쓸 때. 그 다음 합이 2번이고요. 제곱의 합이 3번이에요. 1, 4, 14 이렇게 쓰고 스타트.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둘이 빼시고 그냥 해줄게요. 그냥 한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둘이 빼시고요. 194죠. 이렇게 곱하면 776이죠. 이렇게 51을 뺍니다. 그럼 답은 724가 나오죠. (5승이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요. 이게 제곱, 세제곱의 합, 4제곱, 5제곱이죠. 끝났습니다. 쓸 줄 알면 좋겠어요. 징검다리 빨리. 그 다음 아이고 너무 쉽네요. 이건. 한근 나왔으니까 A, B가 다 실수야. 켤레근이죠. 켤레근. 다른 한근은 3 플러스 2i니까 더하시면 A는 6 곱하면 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13. 답은 19입니다. 좋은 문제죠. 18번. 근데 그냥 치환을 한번 하면 풀리는 거라서 빨리 2024를 T로 X로 할까? X로 한번 둡시다. 그러면 2023은 X-1이고 X의 세제곱 X제곱 X 1 더하기 1 이렇게 좌변이 바뀌었는데 전개하시면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개할 만해. 전개할 거야 나. 이렇게 하면 X 4승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X 3승이고 이렇게 하시면 X 제곱 X까지 나와요. 근데 1도 전개를 해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잖아. 게다가 마지막에 1 남았어요. 이게 다 지워져. 3승끼리 지워지고 2승, 1승, 심지어 1까지 맞춰놨어요. 지워지게. 즉 X의 4승입니다. X가 2024라고 했으니까 M은 4예요. 쉽죠? 치환하면 풀립니다. 네, 그 다음 29번입니다. 자, 볼까요? 이차함수가 있는데 제한된 범위죠. 제한된 범위. 여기서 최대값을 구해보자.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자, 가번 조건을 보자마자 써놔야지. 나머지 정리. F1은 4죠. 가번 조건에서 나온 겁니다. 나번 보시면 나번 봐봐. 한근이 2 플러스 얘니까 다른 한근은 뭐야? 켤레죠? ABC 실수니까 그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두 근 가지고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하면 4가 나오고요. 곱하면 7이 나오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즉, 난 뭐 할 거냐면은 두 근의 합이 4고 곱이 7인 걸 쓸 거야. fx는 두 근의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x죠. 곱은 7입니다. 하지만 최고차 한계수가 a죠. a를 반드시 전체에 붙여야 됩니다. a를. 이제 우리가 a를 구하는 방법은 가번 조건에서 구해놨죠. f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 4가 나와야 돼가지고 따라서 a는 그냥 1이에요.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이제 따라서 지금 fx를 구하기를 이렇게 구해놨는데 제한된 범위 마이너스 2에서 5까지만 생각해라 이겁니다. 그려 축은 2예요. 자, 마이너스 2보다 5가 더 가깝죠? 3칸이니까 마이너스 2는 4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답은 19네요. 쉽죠? 먼저 무조건 근과계수 두 번째는 나머지 정리. 아니다, 잠깐만. 최고치 한계수 붙이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A가 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안 줬어요. 최고치 한계수가 뭐 1이다 그런 말 없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써가지고 대입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 그려서 푸는 거 누구나 하죠. 네 번째는 그리기. 잘했습니다. 20번 해보죠. 20번. 지금 fn은 i의 n승분의 n인데 실수화할 거야 나는. 잘 봐.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i의 n승을 곱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분모는 i 제곱의 n승이라 마이너스 1의 n승이 돼요. 분의 ni n승입니다. 여기까지야. 그죠? 여러분 근데 마이너스 1의 n승은 분모에 있는 거를 분자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거 이해되죠? 그죠? 분모가 만약에 요게 마이너스 1이면은 분자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건 똑같잖아. 요게 플러스 1이면은 그냥 플러스 1도 분자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은 분자에 있나 분모에 있나 똑같은 겁니다. 다시 요거 고쳐주면은 n 곱하기 마이너스 1과 i가 합쳐져 가지고 마이너스 i의 n승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fn이 요겁니다.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f1부터 더할 건데 뭐냐 더하면 자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1 대입하시면 1 곱하기 마이너스 i의 1승 그 다음 2 곱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 4까지만 가볼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맨 끝에 17부터 할게요. 17 곱하기 마이너스 i의 17승 마지막 18 곱하기 마이너스 i의 18승입니다. 다 포커스 원에서 했죠 우리? 겹치죠 다? 몇 개씩 끊을까 내가? 4개씩 끊는 거예요. 자, 계산해보시면 요거 마이너스 i고 요거는 마이너스 2고요. 제가 3i 플러스 3i 플러스 4가 됩니다. 근데 이게 4의 배수만큼 끊기기 때문에 17 전에 16까지 갈 거야. 똑같은 게 4세트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두 개만 계산하시면 요거는 마이너스 17i 마이너스 18 됩니다. 다 했습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i 나오고요. b에서 a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1입니다. 이 정도야. 그러니까 fn을 변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주기성을 가진 반복이니까 주기 and 반복. 잘 풀어보세요. 그 다음 21번은 21번 치고 아주 쉬운 문제지만 주니어에서 별표 2개 중요합니다. 먼저 fx를 딱 봐봐. 축이 a죠? 사실 요거는 그냥 완전 제곱식이 돼 있어. 깔끔하게 돼 있죠? 여기까지 끊으시면은, 그죠? 자, 가볼게요. 먼저 그럼 축이 지금 a야. 근데 제한된 범위가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야 돼요. 0보다 작은지 큰지 1보다 어떤지 몰라. a가 0보다 작다면 첫 번째 경우는 a가 0보다 작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죠. 축이 a고 0이 여기 있겠죠?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 최소값은 0일 때 발생하니까 0 대입하시면은 a제곱 플러스 1이 4니까 a제곱은 3이 되고 a는 뿔마 루트 3. 근데 음수만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오케이, 하나 구했습니다. 2번 0과 1 사이라면 즉 a가 0과 1 사이면 사실 요거는 누가 더 가깝냐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최소값은 a일 때 발생하기 때문에 a만 집어넣으면 1 나와. 근데 4가 돼야 된다고 했죠? 이게 모순이네.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a가 1보다도 큰 거야. 아예 넘어가 버리면은 이런 느낌이죠. 언제 최소야? 1을 넣으시면 돼. 1 넣으시면은 얘가 4가 돼야 돼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넘기면 마이너스 2는 0. 근의 공식 a는 1 뿔마 루트 1 플러스 2죠. 여기서 1보다 큰 걸 가져와야 되니까 따라서 a는 1 플러스 루트 3이죠. 이렇게 하나 더 구했습니다. 모든 실수 a에 더하라, 합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구하시면 답은 1입니다. 이거는 그냥 케이스 구분하면 무조건 푸는데 그냥 무조건 요거는 축을 케이스 분류하시면은 무조건 풀려요. 쉽게 풀려. 귀찮아서 그렇지. 너무너무 유명하고 정형화된 유형이니까 못 풀면 안 됩니다. 정리하시고. 자,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22번 풀어볼 때 사실 22번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사회는. 해보죠 같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건 바로 이 친구를 지금 통분이 돼 있는데 다시 분리를 시켜봐. 분리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기 할 줄 알죠? x 마이너스 2 플러스 x분의 1 됩니다. 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분을 해놓은 거야. 일부러 다시 통분되기 전 상태로 돌려놔.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써볼게요. 이제 봐봐. f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 요걸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대. 근데 저거 지금 x 3승 플러스 x 3승분의 1 저거 요거죠. 요거의 3승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여기에 뒤에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지. 그죠? 좋습니다. 치환하면 풀리겠다. 그죠? 여기서 잠깐 x 플러스 x분의 1을 사실 요거까지 그냥 싹 다 t로 치환하는 게 훨씬 빨라. 22번 정도니까 이해하세요. 이제 한 번에 할게. 여기까지 왔다는 건 머리가 좋은 거니까 해보죠. ft는 바로 갑니다. 그러면 자, x 플러스 x분의 1 여기까지는 넘겨서 t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거의 3승 마이너스 3 t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정리할까요? t 3승 6t 제곱 12t 8 여기까지 첫 번째. 그 다음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정리하시면 t 3승 6t 제곱 9t 마이너스 2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t를 x로 바꿔 표기하자. 저 위에 요 x랑은 다르겠지만 의미가 결국 우리가 함수를 쓸 때 자꾸 말하죠. 제가 ft로 하냐 뭐 fu로 하냐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fx는 다시 t를 x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 저 위에 식이랑 계수 맞춰야 되니까 따라서 a가 6이고 b가 9고 c가 마이너스 2네요. 즉 a 곱하기 b 플러스 c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7이죠. 답은 40입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예요. 할만하죠. 모든 문제 다 복습하신 다음에 잘 풀어봅시다. 수고했습니다.